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지 일상생활이 힘들지가 않은데요. 건강이란 게 정말 새삼 중요하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코로나 시국을 보냈기 때문에 마스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남의 건강을 위해서 좀 찬바람 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셔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도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에는 많이 썼었죠.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쓰지 않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가 사실은 위험한 건데 네. 요새 환자분들 말씀대로 네, 독감도 좀 심심찮게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 엄청 했다 이러는 분들도 네.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뭐 생활수칙이라고 해서 손 씻기, 그렇죠. 마스크 쓰기,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같이 음식 나눠 먹지 않는 거 이런 그렇죠. 것도 다 중요한데 방심하면 좀 다시 아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네. 이제 말씀드려보면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손 씻기. 네,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물체를 만졌거나 네, 아니면 외출해서 돌아왔거나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환자분들 진료 끝날 때마다 네.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손을 씻거든요. 건조해지실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씻으면은. 네. 그거는 뭐 환자를 보호하는 것도 되고 네. 또 저를 또 보호하는 것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장소에 갔을 때는 네. 마스크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뭐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뭐 모임이나 이런데 어떤 분이 갔다 오셨다 지금. 예. 근데 그분하고 내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다. 네. 그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순식간에 오는 거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부주의하는 순간에 네. 어느 순간에 오는 거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걸리면은 뭐 아주 연쇄적으로 다 또 그죠. 네. 그러니까요. 피 선생님도 그러신 적 있으셨죠? 전번에. 그랬죠. 한 명씩 걸리는 바람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 많이 네. 있으셨던 것 같아. 진짜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저기 집에서는 네. 특히 주의를 더 기울이셔야.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네. 노약자분들 있으신 곳도 마찬가지고. 예방 주사는 어떻게? 예방 주사는 이제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폐렴 주사라든가 네. 뭐 대상포진 이런 거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저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위생 수칙, 네. 그다음에 본인의 체력을 잘 유지해야 된다. 면역력. 그렇죠. 잘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방송 중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기라는 거는 특히 뭐 머리 쪽으로 많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감염 말고 내 몸의 그 어떤 약한 부분을 타고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두피 쪽으로 두피에 모공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코로 들어오는 경우는 의외로 생각보다 적습니다. 코는 되게 이제 알러지가 들어오는 이제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목구멍 인후라 그러죠. 인후. 네. 그쪽으로 이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오는 감기들은 인후로 일단은 오는 게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기운. 네. 특히 요새 아침 새벽에 뭐 가령 뭐 침대가 춥고 그죠? 네. 방도 또 건조하고 또 그 추운 기운이 내가 이제 그 호흡을 하면서 밤새도록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새벽이 되면은 내 그 목의 그 환경과 좀 안 맞는 네. 그런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목감기로 이제
대개 이제 목감기는 이제 따갑고 좀 마르고 네. 이제 마른 기침이 나고 그렇죠. 이제 심해지면 이제 열이 나고 네. 그리고 온몸이 이제 막 쑤시고 이제 이러죠. 그렇게 예방하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두피로 오는 거는 이제 뭐 비가 올 때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눈도 올 텐데 네. 작년에 눈 많이 왔었나요? 작년에 눈 기억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작년에 또 눈이 많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가요? 다 그날이 그날 같아서 요새는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눈과 비를 맞거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목욕을 시키고 나서 두피에 모공으로 예. 그 방 안에 그 공기라도 그 찬 기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의를 시켜라. 그리고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눈발이 뭐 희끗희끗 날린다 그러죠. 네. 아니면 비가 뭐 부슬부슬 날린다. 그런 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네. 때는 우산이 없을 때는 모자라도 꼭 씌우고 가급적이면 꼭 우산 씌우고 그런 습관을 애기한테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집 애가 생각나네요.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네. 근데 감기 잘 안 걸리나요? 저학년 시절에는 꽤 걸렸는데 고학년 되면서 좀 덜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도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럼요. 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렇지 않나. 얘가 이제 저학년 때보다는 이제 양기가 네. 좀 발달하고 네. 양기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따뜻한 기운이겠죠. 열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 뭐 그렇게 비를 맞았다면은 감기에 걸리지만은 네. 이 아이는 안 걸리죠. 아,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도 그런 말이 많았었잖아, 그죠? 네. 아이들은 오히려 뭐 잘 안 걸리고 약하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미리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한테 전파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뭐 마스크를 잘 쓰거나 손을 잘 씻거나 그렇게 3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잘 하셔서 네. 건강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겨울에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는 또 영유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아는데 예전에 머리 씻겨줄 때 꼭 잘 감싸줘라. 그렇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따뜻한 물로 대개는 머리를 감길 거니까 네. 모공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네. 특히 아이들은 이 양기가 지금 머리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솟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꼭 머리를 먼저 감기고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온도 싼 상태에서 몸을 닦아줘라.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9.9%는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요. 대개는 그렇게 걸리지. 이렇게 몸에서 감기가 시작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땐 거의 없지 않겠냐.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이제 많이 허약해진 분들은 이제 땀을 흘리면서 뭐 밤에 자다가 땀을 흘리면서 옷이 축축해지고 이러면서 감기 몸살처럼 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혼백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잘 자는 것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자는 거에 대해서 네. 밤에 눈을 감고 잔다. 그래서 잠잘 면자를 쓰는데 네. 근데 이제 자는 게 눈만 자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그 오감 뭐 코, 혀,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의식 네. 이런 것들도 외부와의 어떤 그런 감각 자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쉰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낮에는 특히 이 감각의 문들이 다 열려 있죠, 그죠? 네. 감각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그 밤보다는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의식이라는 거는 뭐 그 냄새에 대한 의식도 있을 거고 그 어떤 우리의 시각 아니면 뭐 청각 그다음에 맛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어떤 우리의 그 몸에 대한 어떤 감촉에 네. 대한 의식 그다음에 우리 어떤 생각에 대한 우리 의식 이거는 계속 더 잘 흘러가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말미에 프랑스 그 소설가 그 어떤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진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소설을 쓰셨던 분의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낮이라도 그 어떤 특정 그 감각에 대한 그 의식을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면은 네. 그 의식이 꼬리를 물고 옛날로 돌아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이제 화병 걸린 분들한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화병이 이제 다 없어졌다. 네.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뭐 남편이 속도 안 썩이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네. 그런 이제 그럴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데 정작 그 어떤 화병의 그 잔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비유를 이제 어떻게 들어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당신 남편이 이제 비 오는 날 뭐 노란 그 우비를 쓰고 이제 뭐 밭일을 하러 나갔었는데 종종 네. 나갔었는데 최근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노란 우산을 쓰고 간다. 예. 근데 그거를 본 순간 너도 모르게 네. 옛날 그 기억으로 갈 수가 있다. 음. 왜 가느냐? 그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기억을 당신이 그걸 다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어떤 그 뿌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데, 낮에 흘러가는 어떤 이 의식과는 제일 관련된 그 신경이 자율신경 중에 특히 교감신경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교감신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해드려 보면은, 교감신경은 주로 심혈관이나 기관지나 네. 그다음에 눈에 어떤 뭐 동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뚜렷한 이제 작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으면 이 그 교감신경을 특히 우리의 그 오장육부할 때 그 오장의 어떤 의식, 네. 의식에 더 많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해서 의식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의 이렇게 끈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 몸의 내부에서, 우리 그 어떤 개체의 내부에서도 이게 깊이 있게 이렇게 끈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거를 뭐 프로이드는 뭐라 하죠? 그 뭐 잠재의식, 그다음에 뭐 전의식인가? 아무튼 3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네. 이거를 이제 뭐 숫자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가 이제 뭐 6식, 7식, 8식으로 이렇게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장을 예를 들어보면 비장 앞뒤로는 우리 오감의 그 네. 의식이 시작돼서 그다음에 좀 더 깊어지면서 6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포라고 있습니다. 심포라고, 이 심포가 뭐냐면 말씀 그대로 심장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걸 심포라고 하는데, 물론 한의학에서는 심포 그러면은 그 심장을 싸고 있는 막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심포와 관련된 경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근이라든가 어떤 의식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연관시켜서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건데요. 네. 이 심포를 기준으로 해서 6식에서 7식으로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심포를 지나서 그 심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8식까지 이제 깊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낮에는 주로 이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좀 더 이제 우세하다고 보고, 네. 밤에는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보다 좀 더 우세하겠죠, 그죠? 근데 밤에는 이렇게 뭐 심장이라든가 기관지라든가 아니면 이 눈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이제 예민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바깥과의 어떤 감각에 서로 이제 교감에 있어서 예민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대신 감각 기능이 좀 더 이제 활발한 게 뭐냐면 소화기 쪽인데, 이거를 그 부교감 신경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 부교감 신경은 우리가 오장육부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육부 쪽의 어떤 의식의 흐름에 어떤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오장육부 할 때 방광도 일종의 이제 이 육부에 포함되는 건데, 네. 그 소화기관이 주로 이제 육부에 포함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광도 포함되는데,
해서 우리가 밤에 보면은 방광이 예민한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야뇨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보면은 밤에 뭐 많게는 뭐 진짜 서너 번 이상씩 이렇게 깹니다. 네. 그래서 소변을 봐야 돼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방 차원에서 약을 드시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전립선약이나 네. 어떤 이런 방광 근육에 대한 그 조절 약을 네. 드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상당히 불편하죠. 네. 근데 그렇게 약을 드셔도 이게 또 약이라는 게 또 뭐 계속 일생 동안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도 아니고 네.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부교감 신경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그 병을 예방하고 아니면 치료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이 육부의 의식을 그 깊이를 보면은 육부는 그 5장보다 의식의 깊이가 조금 얕다고 보고 8식보다는 오히려 7식에서 네.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3초라고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심장을 싸고 있는 우리가 심포라고 했죠. 그 심포와 서로 이제 뭐 말하자면 자웅동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정도로 어떤 서로 이제 관계에 있는 장기인데 그 3초를 지나면서 이제 육식으로 그다음에 네. 위를 지나면서 오감에 연관된 의식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율신경 말고 우리 그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낮에 그 주로 주관하는 그 기운을 위기라고 했죠. 위자는 이제 우리가 그 군대에서 뭐 위병소 네. 아니면 뭐 영국 왕실의 뭐 근위대 할 때 그 위자 지킬 위자. 그렇죠. 네. 지킬 위자 그 위기가 주로 담당을 하고요. 낮에는 네. 낮부터 저녁으로 이제 들어가서 밤으로 들어가면서 이 위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영기랑 아내를 주관하는 기운을 이제 영기라고 했죠. 그 경영할 영자를 써서 네. 그 영기 쪽으로 이렇게 좀 위치를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 오감의 그 감각 기능을 네. 조금은 이제 잠재우는 거겠죠. 음. 그래서 밤에는 주로 우리 영기가 이제 우리 몸의 그 리듬을 주관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위기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장육부에 있어서는 오장보다는 육부가 이제 좀 더 활동을 한다라나요?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거를 이제 뭐가 잠을 못 자는 거냐? 오감은 우리가 이제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닫았다고 네. 가정을 하고 네. 눈도 닫고 뭐 향기도 닫고 그다음에 소리도 닫고 맛도 닫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접촉하는 것도 닫고 네. 이런 걸 다 닫았는데도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는 아직 뭐를 못 닫았기 때문이죠. 생각이 그죠?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식이 흘러가는 거죠. 의식. 네, 의식. 의식이라는 감각이 또 있다 그랬잖아. 네. 그죠? 우리가 뭐 어떤 글자를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파악하면서 의식이 막 또 돌아가잖아. 그죠? 네. 그 감각을 우리가 이제 의식의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잠을 안 자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뇌신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뇌신경이. 네. 그러면은 이 뇌신경과 연관이 돼서 물론 이제 뭐 낮에는 그 의식이 이제 활발히 흐르고 있지만은 네. 밤에도 이 뇌신경과 연관되는 그런 감각들이 어떤 잔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거나 예. 아직은 머릿속에서 그 감각들을 뭐라 해야죠? 분석하고 아직은 정리하고 있거나 하면은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생기겠죠. 네. 그죠?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그 피 선생님이 잠 못 잘 때 그리고 제가 잠 못 잘 때 그 핸드폰, 네. 스마트폰 그렇죠. 그걸 보다 보면 막 연구를 하게 되거든. 그죠? 네.
그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게 또 기억에 남고, 그래서 어떤 잠자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불면증에 결국은 그게 또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그죠? 네. 그렇게 가고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병실에서나 아니면은 집에서 심심하니까 틀었다가 이제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드라마에 빠지든 아니면 휴대폰에 빠지든. 전에 한 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똑똑한 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좀 잘 이해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요새 그 핸드폰 같은 거 많이 보시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네. 근데 뭐 그럼 뭐 하니? 잠자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죠? 이렇게 막 어떻게 이제 뭐 소리 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중에는 진짜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네. 좀 멀리 하니까. 그렇죠. 네. 멀리하고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잠을 잘 자는 쪽으로 습관이 들다 보니까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뇌신경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냄새와 관련된 신경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후각신경이라고 그 코에서 머리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네. 받아들이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어떤 의식의 흐름을 쓴 그 소설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또 그때 뭐 과자를 그 마들렌 과자를 이렇게 뭐 홍차에 적셔서 이렇게 씹다가 보니까 이게 입천장에 닿으면서 뭐 옛날에 그 감각 떠올랐던 떠올랐다고 하는데 이때 아마 그것도 후각신경도 작동했겠죠. 네. 뭐 소리도 작동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각 그다음에 또 뭐 촉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 뇌신경 중에 후각신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는 거 눈에 관련된 신경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뇌신경은 대개 한 12가지가 있는데요.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눈에 관련된 신경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눈알을 뭐 위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 뭐 옆에 근육을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뭐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에 대한 감각신경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혀에 관련된 감각신경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촉각, 느낌에 대한 감각신경이 이제 안면신경, 그다음에 3차 신경, 그 부신경이라고 네. 뭐냐면 왜 우리 뭐 외국 사람들 영화에서 뭐 뜻밖의 할 때 어깨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네. 쉬러그라고 하나요? 그거를 영어로? 네. 그 뭐 승모근을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 네. 그래서 그 뭐 승모근하고 우리 목 옆에 여기 목비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네. 여기 저기 뭐 흉쇄유돌근이라고. 요거를 이제 요거랑 관계된 이제 근육을 우리가 이제 더부근이라고 합니다. 예. 뭐 영어로는 뭐 액세서리 너브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감촉에 대한 그 관련된 그 신경,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얼굴 쪽이죠. 얼굴 네. 쪽이나 아니면 이제 등 쪽, 어깨 쪽인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뇌신경은 이렇게 한 12개가 있고 부교감 신경 이 중에 그 뇌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은 이제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번 신경, 7번 신경, 그다음에 9번 설인 신경, 그다음에 뭐 10번의 미주 신경인데 미주 신경은 이제 미주 신경 말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교감 신경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뇌신경인데 네. 이거는 뭐 우리 온몸의 그 장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뭐 다른 뭐 신경도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이제 신경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이렇게 마음의 장소를 이렇게 우리가 일정하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그 동양의학이나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대략적인 어떤 그림자라고 하나요? 네.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모양, 모습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왜 제가 이제 이런 또 마음의 그 처소라든가 그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그 우리가 그 암세포의 시작과 끝 아니면은 뭐 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뭐 치료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어떤 마음의 처소를 이해하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처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이런 오류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디 있는지 보이는 그렇죠. 것, 네,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관련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뭉뚱그려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렇게 장소도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네. 모습도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상의학을 예를 들어서 모습도 실령, 혼백 이렇게 구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어떤 게 마음인가요? 그죠? 이렇게 좀 불분명하고 이렇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무상이라는 겁니다. 무상.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근데 왜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이해하는 거를 주로 색, 그 모습, 모양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우리 눈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암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떤 뭐 난치병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성인병들, 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들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치료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모습들이 변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하물며 우리가 그 하는 공부들 지난 주에 이제 그 수학능력 시험 수학능력 시험을 봤지만은 네네. 그 공부들도 왜 어려운가 하냐면 이런 어떤 항상 변하는 네. 항상 이 변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규칙을 찾으려다 보니까 예. 그래서 힘든 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왜 이 마음 있는 곳을 자꾸 강조를 했냐면은 마음이 있는 곳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오장육부에도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의 방향도 있고 길도 있고 뭐 문도 있고 뭐 거처하는 뭐 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부처님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구니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구니의 마음들을 항복시켜야 내가 그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병을 고치는 이제 의사니까 그런 병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정체를 알아야 그 병을 또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